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를 딛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렇지만 당내 반발이 커지자 임시로 혹은 이 응급결에 이 박지현이라는 26세의 신인 여성 정치인을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는 두 사람입니다. 윤호중,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입니다. 자,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는 비서도 한 명 붙여줬습니다. 초선 의원이 붙었습니다. 자, 이처럼 민주당이 대선 참패 이후 급조된 비대위를 통해서 지방선거를 치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삐걱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응급결에 당대표가 된 박지원 여성 공동 비대위원장.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보기도 지금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은 엉망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거의 자폭 수준의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나랑 친하다. 지금 이재명 마케팅을 하는 걸 보고 지금 이게 이재명이 누가 더 친하나 경쟁을 하는 것이냐. 또 부동산 정책 등의 이 문재인 청와대의 실패 책임을 져야 할 노영민, 또 부동산 임대 3법을 추진하면서 자신은 이 전세값을 올려받아서 물의를 빚기도 했던 박주민 의원은 지금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송영길, 박주민, 여기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아무튼 지금 민주당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나오겠다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어쩌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일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은 말로는 개혁하면서 정말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지금 공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갈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 하면 뭐합니까? 노영민, 송영길, 박주민, 아마 이들은 이 중에 한 명은 공천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자, 오늘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이 발언이 지금 민주당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추천했다는 박지현 비대위원장. 그렇지만 이재명 상임고문도 낯이 뜨거울 만큼 오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걸 보면 국민의힘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자, 무엇보다 경기도지사 선거 이런 것들을 잘하면 됩니다. 인천시장, 충청남도 북도지사, 대전시장 가져오면 윤석열 대통령 시대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는 선거를 하는 것이지 이재명과 누가 더 친하냐 내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의 입에서 이재명과 누가 더 친하냐 내기하는 것이냐, 그 정도로 민주당은 지금 개판입니다. 자, 지금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이 이재명과 내가 더 친해, 나를 뽑아줘, 이렇게 하는 이재명 마케팅에 비판을 한 겁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어느 개인의 사당이 아니다. 누구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당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당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뭐 조국을 지키겠다, 문재인을 지키겠다,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 꼴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켜야지 무슨 이재명을 지킵니까? 이재명이 김혜경 씨와 함께 수사를 받고 있고 이제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이재명에게 뭐 갑옷을 입혀주자,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시켜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는 보도들이 있는 걸 보면 민주당도 참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정당으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박지원 위원장은 일부에선 송영길 전 대표 출마가 이재명 고문 작품이라는 여론도 흘리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 고문이 지지하는 건 공정한 경쟁이지 특정한 후보가 아닐 것이다. 많은 후보들이 이재명 고문을 지키겠다고 한다.
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을 지키기 위해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을 마케팅 전략으로 삼는 건 합당치 않다. 하루속히 국민을 전환해야 한다. 민주당이 지난해 재보궐선거와 대선에서 연이어 패배했다.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런 심판을 세 번째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니 박지원 말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대안이 없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뭐 송영길, 박주민, 뭐 김진애, 정봉주 뭐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장 하겠다고 나섰는데 누가 나와도 오세훈 시장은 웃을 겁니다. 아우 땡큐 베리 마치 빨리빨리 나와. 누구냐? 자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사정은 그만큼 인물난에다가 반성을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접수 명단을 보고 과연 민주당에서 반성과 쇄신은 가능한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온정주의가 민주당을 다시 패배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되돌아봐야 한다. 패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청와대 출신들을 공격하기 또 시작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넘겨줬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들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전 당대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다. 송영길은 물론 반포 지역구 충북 청주아파트 처분 논란이 있었던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임대료 인상 논란이 불거진 박주민 의원 등이 이 후보로 입후보한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빼고 지금 이게 흥행이 되겠습니까? 민주당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심판을 받았으면 반성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동료 의원과 여의도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 마음을 잃는 공천에 공관위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박지원은 당부했지만 공관위는 못할 겁니다. 왜? 인물이 없으니까. 자 어쨌든 오늘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이 발언을 보면 뭘 모르고 한 발언일 수도 있고 그만큼 아직까지 순진해서 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이 발언은 민주당이 지금 자폭 중이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압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